자, 여러분, 새벽에 확인하신 비트코인 7만 달러대 하락 소식에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잠시 숨을 고르며 대장주 비트코인이 7만 445달러 선에서 미세하게 하락하며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시장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죠. 어젯밤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무려 2.28%나 급락하며 하방 압력을 가했고 S&P 500도 1.78% 하락, 다우존스 역시 1.40%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였죠. 이런 글로벌 증시의 침체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고스란히 전이되어 거시경제 요인이 코인 시장 방향을 좌우한다는 분석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시장의 심리지표인 공포탐욕 지수는 12포인트로 극심한 공포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어제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는 그나마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다는 투자자들의 미약한 저항 심리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1억 500만 원대에서 0.29% 소폭 반등했고 이더리움은 0.69% 오르며 320만 원대를 지키고 있지만 리플은 0.05% 상승에 그치며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특히 연준의 금리 정책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달러 인덱스가 0.28%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는 점은 여전히 암호화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인 여파를 미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 주요 기관들의 암호화폐 투자 소식과 규제 동향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글로벌 증시의 향방과 거시경제 지표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물론 이는 기술적 분석에 기반한 시나리오일 뿐 시장 대응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거래량 22, 라그랑주 브리핑입니다. 라그랑주 차트를 살펴보면 현재 마이너스 10.16% 하락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글로벌 거시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나스닥이 2.28%나 급락하면서 코인 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 상승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 경제 환경 속에서 라그랑주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MEXC에서는 오늘 라그랑주의 예측 가격을 달러 0.2507로 제시하며 현재 어비트 가격인 336원보다 낮은 수치를 예상했죠. 실제로 기술적 분석을 보면 하락 추세 속 반등 시도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단기 5일 이평선 대비 이격도가 마이너스 5.0%로 침체 구간에 진입한 점은 평균 회귀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OBV가 하락 방향을 유지하고 있어 강력한 매수세를 기대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결국 라그랑주의 향방은 나스닥의 반등 여부와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나스닥이 단기 조정을 딛고 반등한다면 라그랑주 역시 현재의 매수 심리 회복 신호와 함께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크로 환경이 계속 악화된다면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304원 방어 여부가 매우 중요해지겠죠. 현재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1차 저항 라인 373원 돌파 없이는 추세 전환을 논하기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래량 19위, 비트텐서 브리핑입니다. 비트텐서 차트를 보면 현재 40만 9,300원 선에서 1.44% 소폭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RSI 87, 스토캐스틱 73.8이라는 수치가 말해주듯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며 단기 차익 실현 압력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죠. 흥미롭게도 어제 나스닥 지수가 2.28%나 급락하며 코인 시장 전반에 찬물을 끼얹었는데 비트텐서 홀로 이 분위기 속에서 굳건히 버티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 기세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우리는 글로벌 시장과의 숨바꼭질을 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비트텐서는 볼린저 밴드 폭이 77.4%로 크게 확장되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상승 추세라는 기술적 지표가 비트텐서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말해주지만 나스닥의 급락과 0.28% 상승한 달러 인덱스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죠. 그럼에도 최근 머스크의 테슬라 AI 개발 언급과 비트텐서가 뇌과학 인공지능 융합 블록체인 구축을 지원한다는 뉴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비트텐서 가격 상승의 핵심 이유로 거론되는 등 긍정적인 내러티브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크로 환경의 냉각은 이런 강력한 서사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만약 나스닥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하며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난다면 비트텐서의 AI 관련 테마는 다시 한번 날개를 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과매수 구간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매크로 환경 악화가 지속될 경우 비트텐서는 단기 핵심 지지선인 33만 2,710원까지의 되돌림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차 저항 라인인 46만 1,550원 돌파 여부와 글로벌 시장의 방향성을 예의주시하며 변동성이 극대화된 지금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신중한 포지션 관리가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거래량 18위, 카이트 브리핑입니다. 카이트 차트를 보면 현재 326원에 머물며 0%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볼린저 밴드 폭이 52.1%로 크게 확장되어 변동성 높은 구간임을 시사하고요. 5일 이평선 대비 이격도가 플러스 5.4%로 단기 과열 양상까지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이 2.28% 급락하며 전체 코인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카이트 또한 이 거대한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글로벌 시장 상황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죠. 나스닥이 2.28%나 미끄러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위험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에도 0.11%의 하락 압력을 가했죠. 달러 인덱스 또한 강세를 보이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고개를 드는 분위기인데요. 카이트는 이런 거시적인 하방 압력 속에서도 현재 가격을 굳건히 지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는 거래량 감소로 인한 숨고르기 장세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 중 단기 조정 국면으로 판단되지만 이 조정이 외부 요인과 맞물려 더 깊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카이트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현재 카이트는 단기적으로 과열 구간에 진입한 후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태입니다. 나스닥이 추가 하락하거나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면 카이트 역시 단기 지지선인 297원 부근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반대로 글로벌 시장이 반등하며 나스닥의 낙폭이 줄어들 경우 카이트는 다시금 1차 저항선인 444원을 향해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있어 매물 소화 과정이 아직 필요해 보이는 만큼 서두르기보다는 거시경제 지표와 297원 지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거래량 17위, 솔라나 브리핑입니다. 솔라나 차트를 보면 현재 업비트 기준 13만 5,100원, 0.67% 상승 흐름을 보이며 숨고르기 장세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글로벌 시장을 보면 S&P 500과 다우존스가 1%대 하락했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무려 2.28% 급락했거든요. 이 거대한 하락장 속에서 솔라나가 나 홀로 선방하는 기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보통 나스닥이 휘청이면 코인 시장도 함께 비틀거리기 마련인데 오늘은 살짝 다른 양상입니다. 비트코인도 소폭 하락에 그쳤지만 솔라나는 오히려 소폭 상승 중이죠. 이는 시장 전체가 하방 압력을 받는 와중에도 솔라나 자체의 내재적 강점이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불이 도지코인과 함께 솔라나의 선물 상품을 확대했다는 소식은 주목할 만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달러 인덱스도 소폭 상승하며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도 솔라나의 선전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현재 시장은 하락 추세 속 반등 시도라는 기술적 분석처럼 외부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나스닥과 같은 거시 경제 지표들이 추가 하락한다면 솔라나도 결국 시장의 중력을 거스르긴 어렵겠죠.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11만 9,206원 구간에서의 방어 여부가 중요해질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크로 환경이 개선되거나 외불 사례처럼 솔라나 자체의 펀더멘털 강화 소식이 이어진다면 현재의 반등 시도가 1차 저항 라인인 14만 914원을 뚫고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거래량이 평소 대비 0.2배 수준으로 감소한 숨고르기 장세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재 RSI는 67.4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고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듯 보입니다. 스토캐스틱 K와 D값은 각각 65.3과 60.2로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런 기술적 지표들이 글로벌 시장의 하방 압력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갈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솔라나는 단기적인 시장의 롤러코스터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펀더멘털 강화와 기관 유입이라는 큰 그림을 함께 보며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래량 16위, 에이셔 브리핑입니다. 에이셔 차트를 보면 현재 12원 8.77% 상승 흐름 속에서 강력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나스닥이 무려 2.28%나 급락하며 코인 시장 전체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에이셔는 마치 자신만의 길을 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소폭 상승하고 금 가격이 하락하는 등 위험 회피 심리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 에이셔가 과연 이 흐름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글로벌 거시 경제 상황이 에이셔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나스닥의 급락은 전반적인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부추기며 코인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달러 강세 역시 전형적으로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시그널이죠. 이런 대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에이셔는 단기 5일 이평선 대비 16%,
20일 이평선 대비 30% 넘게 이격도를 벌이며 나 홀로 강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열 지표입니다. RSI 85.4, 스토캐스틱 K89.0은 대놓고 과매수를 외치고 있고 볼린저 밴드 폭도 41%나 확장되어 변동성이 극에 달한 상태죠. 내부적으로는 매수 심리가 살아있고 MACD도 상승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지만 언제든 외부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는 외곽내과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A셔, 이 흥미로운 코인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만약 나스닥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계속 흔들리고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면 현재의 과매수 구간은 차익 실현 매물의 좋은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10원을 기준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죠. 반대로 매크로 상황이 진정되고 나스닥이 반등한다면 A셔의 강한 내부 모멘텀이 다시 빛을 발하며 1차 저항선 11원을 돌파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나리오든 현재는 단기 과열 구간인 만큼 추격 매수는 자제하라 는 시장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과열된 불꽃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거래량 15위, 노미나 브리핑입니다. 노미나 차트를 보면 현재 7원에 거래되며 2.36%의 상승세를 보이며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볼린저 밴드 폭이 31.6%로 크게 확장되어 상당한 변동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2.28% 급락하며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노미나 역시 이러한 거시 경제의 냉기류에서 자유롭지 못할 텐데요. 비트코인마저 0.11% 하락한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는 소폭 상승하며 전반적인 시장의 경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하방 압력도 부담스럽지만 노미나에게 더욱 뼈아픈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빗썸 상장 폐지 소식인데요. 빗썸 측은 프로젝트 개발 활동과 로드맵 진행 상황 부진을 이유로 노미나를 퇴출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거래소를 하나 잃은 것을 넘어 노미나의 유동성 자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결정적인 악재입니다. 이 여파로 노미나는 이미 이틀 전 코인마켓캡 분석에서도 약세장보다 더 저조한 성과를 보이며 낮은 유동성과 코인 고유의 모멘텀 부재를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노미나는 52주 최저점 부근에 위치해 역사적 저점 대비 저평가 구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OBV가 상승 방향을 유지하고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조금 살아나는 듯한 긍정적 시그널도 포착됩니다. RSI도 61.7로 상승 모멘텀을 보이죠. 하지만 빗썸 상패라는 거대한 악재가 이 모든 기술적 신호를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6원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며 1차 저항 라인인 8원 돌파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높은 변동성과 근본적인 유동성 리스크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과 함께 극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래량 14위, 제타체인 브리핑입니다. 제타체인 차트를 보면 오늘 84원에 거래되며 2.9%의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거시 경제는 녹록지 않았죠. 나스닥이 2.28% 급락하고 달러 인덱스마저 고개를 들며 시장 전반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타체인의 차트는 다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평소 대비 2.5배 급증했고 OBV 지표는 당당히 상승 방향을 가리키며 매수 심리가 불타오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네요. 나스닥의 급락은 분명 암호화폐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주범입니다. 고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작동하면 제타체인 같은 알트코인도 자유롭지 못하죠. 하지만 지금 제타체인은 52주 저점 부근, 즉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크로 환경은 우울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고 MACD 히스토그램이 플러스 구간에서 확대되며 상승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홀로 굳건히 서 있는 나무와 같다고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매크로 환경이 개선되어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반등한다면 제타체인의 현재 강력한 상승 추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 지지라인인 83원을 지키고 1차 저항라인 85원을 시원하게 뚫어주는지가 관건이겠죠. 하지만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스토캐스틱 지표가 보여주듯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매크로 지표와 기술적 지표의 흐름을 동시에 주시하는 현명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래량 13위, 클리어풀 브리핑입니다. 클리어풀 차트를 보면 현재 33원 선에서 5.77% 상승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평소 대비 3.4배나 급증하면서 변동성 확대 국면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오늘 글로벌 시장은 나스닥이 2.28% 급락하고 달러 인덱스 역시 소폭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클리어풀의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과연 매크로 역풍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글로벌 시장 상황을 좀 더 깊이 파헤쳐보면
나스닥의 급락은 코인 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마저 소폭 하락한 걸 보면 클리어풀도 이런 매크로 거인들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어풀은 기술적 분석상 강력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며 고군분투 중인데요. OBV 지표가 상승하고 MACD 히스토그램도 플러스 구간을 확대하며 매수 심리가 강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52주 저점 부근에 위치하여 역사적 저점 대비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도 매력적이지만 매크로 환경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클리어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만약 나스닥과 같은 글로벌 증시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돌아온다면 클리어풀은 현재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며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33원의 단기 핵심 지지라인을 확고히 다지며 1차 저항라인 돌파를 시도하겠죠. 하지만 나스닥의 하락세가 지속되거나 달러 인덱스가 더 강해진다면 아무리 클리어풀이 저평가 구간에 있고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다 해도 시장의 전반적인 하방 압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스토캐스틱 지표도 아직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듯이 지금은 매크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거래량 11위, 플록 브리핑입니다. 플록 차트를 보면 현재 91원 선에서 4.10%라는 꽤 인상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평소 대비 6.3배나 급증하면서 시세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나스닥이 무려 2.28% 급락하고 비트코인마저 주춤하는 등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플록이 이러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시적인 하방 압력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가려는 모습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현재 플록은 분명 강한 매수세를 보이며 MACD 히스토그램도 플러스 구간에서 확대되고 있지만 하락 추세 속 반등 시도라는 기술적 분석처럼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특히 나스닥의 급락세는 코인 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고 달러 인덱스의 상승 또한 위험 자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록이 강세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CEO 포럼의 플록의 창립자이자 CEO인 0x7SUN이 참여했다는 소식처럼 프로젝트 자체의 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OBV 지표가 상승 방향을 가리키는 점이 긍정적이나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 매물 소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플록은 91원으로 1차 저항선인 90원을 돌파한 상태지만 중요한 것은 하락 추세 속 반등 시도라는 큰 틀입니다. 만약 나스닥을 비롯한 글로벌 거시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플록 또한 현재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79원 부근까지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현 시점의 반등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프로젝트 자체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진다면 현재 52주 저점 부근에 위치한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라는 매력적인 위치를 발판 삼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 확대 국면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상승 추세 확인 후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거래량 11위, 롬바드 브리핑입니다. 롬바드 차트를 보면 현재 793원으로 마이너스 5.93% 하락하며 녹록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52주 저점 부근에 위치하며 단기 침체 구간에 깊숙이 진입한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에선 나스닥의 2.28% 급락이 코인 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달러 인덱스도 0.28% 상승하며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부추기는 매크로 환경이 롬바드에게는 더욱 가혹한 한파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지표들이 전반적인 위험 회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롬바드 역시 그 파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나스닥의 큰 폭 하락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는 비트코인 0.11% 하락에도 영향을 미쳐 알트코인인 롬바드에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롬바드 자체적으로는 코인마켓캡 뉴스에 따르면 이번 분기에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비트코인 스마트 어카운트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이런 내부적인 펀더멘털 개선 노력이 거시경제의 역풍을 얼마나 버텨낼지 주목됩니다. 현재 RSI 16.9와 스토캐스틱 K 0.3이라는 과매도 시그널은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MACD 히스토그램이 마이너스 구간에서 확장되며 하락 압력이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롬바드는 매크로 불확실성 속에서 기술적 저평가 구간에 진입한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만약 나스닥이나 달러 인덱스 등 거시경제 지표들이 진정되거나 반등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롬바드는 현재의 과매도 상태를 딛고 1차 저항선인 2,300원까지의 기술적 되돌림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크로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747원 방어 여부가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현재 볼린저 밴드 폭이 101.9%로 크게 확장된 만큼 변동성에 유의하며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거래량 12위,
사하라 AI 브리핑입니다. 사하라 AI 차트를 보면 현재 마이너스 4.38% 하락세를 보이며 42원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볼린저 밴드 폭이 37.6%로 크게 확장될 정도로 변동성이 극에 달한 상황인데요. 오늘 글로벌 시장은 나스닥이 무려 2.28% 급락하면서 전반적인 코인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소폭 상승한 만큼 암호화폐 전반에 걸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스닥 급락은 기술주 중심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위축시키죠. 이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인 사하라 AI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AI 자체의 기술적 분석을 보면 강력한 상승 추세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살아났고 MACD 히스토그램도 플러스 구간에서 확대되고 있죠. 최근 추세는 완벽히 상단으로 돌았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다만 단기 5일 이평선 대비 이격도가 플러스 6.0%, 20일 이평선 대비 플러스 10.9%로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평균 회귀 가능성, 즉 단기 되돌림 압력을 시사합니다. 만약 글로벌 증시가 계속 흔들리고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면 사하라 AI 역시 단기적인 매도 압력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차 저항 라인인 44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핵심 지지 라인인 31원 테스트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공포가 진정되고 매크로 환경이 우호적으로 전환된다면 강력한 상승 추세라는 기술적 신호와 함께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하라 AI는 제로 날리지 프로프 기술과 서플라이 체인 토큰 트래커와 같은 프로젝트 개발 생태계 확장이 계속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펀더멘털은 견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매크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과열된 단기 이격도를 조정하는 구간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잠재력을 염두에 두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거래량 9위, 애니메코인 브리핑입니다. 애니메코인 차트를 보면 오늘 같은 날 보기 드물게 플러스 6.47%라는 기특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찬 바람 속에서 나스닥이 무려 2.28%나 급락하고 비트코인마저 주춤하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0.28% 상승하며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진 것을 보면 이런 애니메코인의 나홀로 반등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과연 이 상승세가 시장의 하방 압력을 뚫고 계속될 수 있을까요? 현재 애니메코인은 단기 1차 저항선인 8원 부근에 딱 걸쳐 있습니다. 나스닥의 급락은 코인 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애니메코인도 이것이 경제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죠. 하지만 특이하게도 거래량이 평소 대비 3.1배나 급증했고 OBV 지표도 상승 방향을 가리키며 시세 변동성 확대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MACD 히스토그램도 플러스 구간에서 확장세를 보이며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어요. 하락 추세 속 반등 시도라는 기술적 분석처럼 애니메코인 자체의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애니메닷컴 플랫폼의 개발과 사용자 채택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하며 애니메코인의 궤적이 투기적인 암호화폐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게임 내 크립토, NFT 요소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외부 시장의 압력 속에서도 자체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52주 저점 부근에 위치하여 역사적 저점 대비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은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20일 이평선 대비 플러스 10.2%나 크게 상회하고 있어 언제든 되돌림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나스닥과 같은 글로벌 증시가 추가 하락하거나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면 애니메코인 역시 현재의 반등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6원의 방어 여부가 중요해질 겁니다. 반대로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세를 찾고 나스닥이 반등한다면 현재 살아난 매수 심리와 급증한 거래량을 바탕으로 1차 저항선 8원을 뚫고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죠. 기술적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거래량 8위, 아카시 네트워크 브리핑입니다. 아카시 네트워크 차트를 보면 현재 11.48%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스닥이 무려 2.28%나 급락했다는 소식 다들 보셨죠? 이런 거시경제의 역풍 속에서 아카시 네트워크는 마치 역주행 아이돌처럼 꿋꿋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RSI와 스토캐스틱 모두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며 현재 가격이 52주 최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다는 점은 그야말로 핫한 종목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나스닥의 급락은 코인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카시 네트워크는 이러한 거시경제의 역풍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내일 3월 23일로 예정된 메인넷 17 업그레이드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자리 잡고 있죠. 특히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BME 모델이 도입된다는 소식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는 주된 요인으로 보입니다. 나스닥이 휘청이는 와중에도 아카시 네트워크가 고유의 호재로 버텨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아카시 네트워크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현재 강력한 상승 추세는 분명하지만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했고 21 이평선 대비 43.7%나 크게 상회하는 등 이격도가 벌어진 만큼 평균 회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위험 구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556원 핵심 지지 라인과 877원 1차 저항 라인을 주시하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메인넷 업그레이드 이후 시장의 반응과 나스닥의 회복 여부가 아카시 네트워크의 다음 행보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거래량 7위, 테더 브리핑입니다. 테더 차트를 보면 현재 1498원, 0.20% 소폭 상승하며 눈에 띄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무려 2.28% 급락하며 전체 금융시장이 요동쳤지만 달러 인덱스는 0.28% 상승하며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강세를 나타냈죠. 이런 상황에서 테더의 움직임은 시장의 불안감을 역설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매서운 칼바람은 비트코인마저 0.11% 하락시키는 등 코인 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테더는 달러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답게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폭락 속에서도 USDC 유통량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소식은 시장 참가자들이 여전히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 자금을 유지하려는 심리가 강하다는 방증이죠. 이는 시장 지배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강력한 상승 추세라고 하지만 RSI와 스토캐스틱 모두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점은 현재 원 가격이 52주 최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다는 점과 맞물려 단기 조정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테더의 움직임은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정성과 달러 강세라는 두 가지 거시 경제 트렌드가 겹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볼린저 밴드 폭이 1.4%로 매우 좁게 수축되어 있어 곧 강력한 방향성 돌파, 즉 스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나스닥과 같은 글로벌 증시 불안이 지속된다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테더에 대한 수요를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회복세로 전환된다면 테더의 원 가치는 일시적인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지지라인인 1481원까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1차 저항 라인인 1503원을 주시하면서 과매수 구간에 대한 경계심은 늦추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거래량 6위, 이더파이 브리핑입니다. 이더파이 차트를 보면 현재 898원, 24시간 동안 5.77% 상승하며 꿋꿋이 버티는 모습입니다. 오늘 나스닥이 2.28%나 급락하며 코인 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더파이는 자신만의 길을 가려는 듯한데요. 달러 인덱스는 소폭 상승하고 금값은 하락하는 등 매크로 지표들이 불안정한 가운데 이더파이가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나스닥의 거센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더파이가 선방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코인게코 뉴스를 보면 이더리움 생태계 내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는 분석도 있지만 최근 커뮤니티에서 오늘 폭등할 코인으로 언급되며 11% 상승세를 보인 것이 확인됩니다. 게다가 코인마켓캡은 이더파이가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으며 0.649달러 저항선 돌파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2일 전 아서 헤이즈가 어비트 상장 직전 이더파이를 매수했다는 소식은 여전히 시장의 긍정적인 심리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결국 전반적인 시장 침체 속에서도 이런 개별적인 호재와 커뮤니티의 관심이 이더파이를 지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이더파이는 글로벌 시장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개별 모멘텀으로 고군분투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나스닥과 같은 거시 경제 지표들이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거나 달러 강세가 더욱 심화된다면 이더파이 역시 단기적인 조정 압력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글로벌 증시가 회복되고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면 이더리움 생태계 내 저조한 실적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강하게 치고 올라올 잠재력도 충분합니다. 특히 0.649달러 저항선 돌파 여부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으니 매크로 지표의 변화와 함께 이더파이의 기술적 움직임을 꼼꼼히 살피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거래량 5위, 이더리움 브리핑입니다. 이더리움 차트를 살펴보면 현재 플러스 0.69%의 미미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은 S&P 500이 1.78%, 나스닥이 무려 2.28%나 급락하면서 전체 코인 시장에 싸늘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름날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한파특보가 떨어진 격이랄까요? 이더리움은 이런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0.28% 상승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금값이 0.56% 하락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죠. 나스닥의 2.28% 급락은 단순한 주식시장의 흔들림을 넘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대한자산에 대한 관심도 주춤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더리움 생태계는 꾸준히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의 자동 보상 시스템 업데이트 소식에서 이더리움 코인 전망이 긍정적으로 언급되기도 했고요. 또한 초기 이더리움 고래의 움직임이 포착되며 시장 반등의 기대감을 살짝 띄우는 악한 발 뉴스도 있었죠.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반의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하려는 퀀텀의 시도처럼 이더리움의 근본적인 기술력은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불안정한 시장일수록 인프라 품질과 리스크 관리에 투자하는 이더리움 크립토봇 트레이딩 움직임은 지금 이더리움이 내실을 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더리움은 현재 하락 추세 속 반등 시도라는 다소 어정쩡한 위치에 있습니다. 거래량은 평소 대비 0.3배 수준으로 쪼그라들면서 숨고르기 장세가 뚜렷하죠. 마치 눈치 게임이라도 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고 RSI는 66점으로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K와 D는 추가 방향성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니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275만 2201원, 1차 저항 라인은 342만 8199원으로 이 구간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이더리움의 움직임은 글로벌 매크로 환경, 특히 나스닥의 반등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만약 나스닥이 기술적 반등에 성공한다면 이더리움 역시 지금의 하방 압력을 벗어나 저항선을 테스트하러 갈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이런 거시경제적 불안정 속에서도 투자자들이 대체 자산에 대한 탐색을 멈추지 않는다는 포춘의 분석처럼 이더리움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환경 변화와 함께 더욱 견고해질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도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와 DF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서 그 가치를 꾸준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타난 저조한 거래량과 숨고르기 장세가 오히려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 기간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섣부른 감정적 대응보다는 차분한 관찰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래량 4위, 앵커 브리핑입니다. 앵커 차트를 보면 현재 8원선에서 7.57% 상승하며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평소 대비 4.5배나 급증했으니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네요. 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좀 다르죠. 나스닥이 2.28% 급락하며 전체 코인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앵커가 나홀로 독주하는 모습, 과연 단순한 기술적 반등일까요? 아니면 펀더멘털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요? 지금 앵커는 강력한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도 RSI 78.2, 스토캐스틱 K 63.9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단기 과열에 따른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때죠. 최근 뉴스를 보면 앵커가 헤리스트 AI의 탈중앙화 AI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며 스케일러블 AI를 위한 탄력적인 블록체인을 목표로 한다는 소식이 눈에 띕니다. AI 테마가 시장의 주요 관심사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현재 앵커의 상승 모멘텀에 불을 지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증시의 하락 압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스닥의 급락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앵커 역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차 저항 라인인 8원 부근에서 고점 경계 심리가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재 앵커는 7원 부근에 단기 핵심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MACD 히스토그램도 상승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이 7원 지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20일 이평선 대비 25.7% 크게 상회하고 있어 되돌림 압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스닥발 악재가 지속된다면 코인 시장 전반의 조정과 함께 앵커 역시 평균 회귀 압력에 따라 7원 지지선 테스트를 거치거나 더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앵커는 지난 5년 월봉 기준으로 하락 추세에 위치해 있으며 월봉 주요 지지선은 무려 53원 부근입니다. 현재 8원이라는 가격을 고려하면 5년 흐름 속에서 상당한 하락을 겪었고 장기적인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단기 과열로 인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글로벌 매크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매수는 신중하게, 분할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래량 3위, 비트코인 브리핑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현재 업비트 기준 1억 562만 1000원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24시간 변동률은 0.29% 소폭 상승으로 한숨 돌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매서운데요. 어제 S&P 500이 1.78%, 나스닥이 무려 2.28% 급락하며 전체 금융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금도 0.56% 하락한 반면 달러 인덱스는 0.28% 상승해 전반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도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 역시 0.11% 하락하며 눈치 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스닥이 큰 폭으로 내려앉으면 암호화폐 시장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도 현재 시장은 하락 추세 속 반등 시도로 판단되는데 거래량이 평소 대비 0.2배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편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꾸준히 진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1시간 전 뉴스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투명한 비트코인 개선 제안을 통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와 최적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투명하고 변경 불가능한 특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과정입니다.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살짝 고개를 들고 있지만 RSI는 64.7로 상승 모멘텀, 스토캐스틱 K는 54.3, D는 50.2로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기 핵심 지지라인은 9,729만 4,606원, 1차 저항 라인은 1억 1,004만 7,094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시경제 환경에서 비트코인의 단기 및 중기 전망은 매크로 변동성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의 추가 하락이 이어진다면 비트코인도 핵심 지지라인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글로벌 증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을 되찾거나 달러 강세가 주춤한다면 비트코인은 현재의 반등 시도를 이어가며 1차 저항 라인 돌파를 시도할 것입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도 언급되듯이 기관의 유입이 늘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합니다. 현재 숨고르기 장세가 지속되는 만큼 신중하게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5년 월봉 기준, 비트코인은 여전히 견고한 대세 상승 채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죠. 월봉 주요 지지선은 7,692만 1,600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어 이 라인이 깨지지 않는 한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기 시나리오는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9천만 원대 후반에서 1억 1천만 원대 초반 사이의 박스권 움직임을 예상하며 중기적으로는 매크로 환경 개선 여부에 따라 1억 1천만 원대 저항선을 돌파하거나 조정 시 월봉 지지선 부근에서 지지력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글로벌 생태계의 기반으로서 지속적인 네트워크 발전과 기관 투자자의 유입을 통해 대세 상승 채널을 이어가며 견고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거래량 2위, XRP 브리핑입니다. XRP 차트를 보면 현재 2,161원, 0.05%라는 미미한 상승률을 보이며 조용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는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S&P 500은 1.78%, 나스닥은 무려 2.28%, 다우존스는 1.40% 급락하며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는 모습인데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반영된 듯 달러 인덱스는 0.28% 상승했고 금값마저 0.56% 하락했습니다. 이런 거시경제의 역풍 속에서 XRP의 작은 반등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나스닥의 급락은 코인 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술주와 암호화폐 시장은 상관관계가 높은 편인데 글로벌 시장의 불안정성과 달러 강세는 암호화폐로부터 자금 이탈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XRP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0.05% 상승을 지켜내고 있지만 이는 매우 낮은 거래량인 평소 대비 0.2배 수준에서 나타난 숨고르기 장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하락 추세 속 반등 시도로 판단되는데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일부 살아나는 신호와 RSI 67.5의 상승 모멘텀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스토캐스틱 K46.9, D46.2는 아직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며칠 전 뉴스에서도 XRP가 1.5달러 선에서 단기 조정 국면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기술적 흐름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러한 매크로 환경 변화에 따라 XRP의 단기, 중기 전략은 민첩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나스닥이 추가 하락하고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면 XRP의 현재 반등 시도는 단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단기 핵심 지지라인인 1,916원까지의 하방 압력을 경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글로벌 증시가 빠르게 안정을 찾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된다면 XRP는 현재의 매수 심리를 바탕으로 1차 저항 라인 2,251원 돌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개선될 때 비로소 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XRP의 진정한 가치는 단기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5년 월봉 기준으로 XRP는 견고한 대세 상승 채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매크로 변수에 흔들릴지언정 큰 틀에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월봉 주요 지지선인 1486원 부근을 지켜낸다면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숨고르기나 하방 압력은 장기 투자자에게는 채널 하단 또는 주요 지지선에서의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XRP는 현재 거시경제의 흐름 속에서 단기적인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기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한 상승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래량 1위, 트론 브리핑입니다. 트론 차트를 보면 현재 업비트에서 465원로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0.43%의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평소 대비 9.7배 급증했고 OBV 지표도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현재 트론은 시세 변동성 확대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나스닥이 2.28% 급락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전반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트론은 이러한 거시경제의 먹구름 속에서도 나름의 선방을 보여주고 있네요. 글로벌 시장의 먹구름 속에서도 트론의 기술적 지표는 강력한 상승 추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9.7배나 폭증하며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방증하는데요. 다만 일부 뉴스에서는 트론의 암호화폐 감정을 부정적으로 시장을 중립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커뮤니티에서는 상승 상대 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CD 히스토그램은 플러스 구간에서 확대되며 상승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으며 잠재적 10에서 20% 상승 여력을 언급하는 긍정적인 전망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RSI 74.4와 스토캐스틱 K92.9는 과매수 구간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언제든 쏟아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52주 고저점 상위 15% 구간인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핵심 지지선은 425원, 1차 저항선은 466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 1에서 2주간은 과매수 구간임을 인지하고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나스닥의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트론 역시 글로벌 시장의 압력을 받을 수 있어 단기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1에서 3개월을 본다면 트론의 강력한 기술적 모멘텀과 뉴스에서 언급된 생태계 성장 및 결제 레이어로서의 역할 강화는 긍정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 조정이 온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중요한 건 425원 지지라인을 지켜내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트론의 5년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트론은 5년 월봉 기준으로 명확한 대세 상승 채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등락과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를 견고히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월봉 주요 지지선은 200원 부근으로 이 라인까지는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분들은 현재의 과매수 구간이나 단기 조정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 상승 채널을 바탕으로 한 큰 그림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단기 고점 부담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냉철한 판단으로 성토하시길 바랍니다.